윤석열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 나 직접 관련성 없어. 윤석열이 주장한 그거예요. 증거 대바가 그거예요. 네, 저는 내가 시킨 적 없다. 그러니까 요거고. 윤석열이 확신하고 있다고 봐요. 김웅은 문제가 뭐냐면 전달한 게 뭐가 잘못이냐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내가 형사법적으로는 책임이 없고 그 증거가 나올 리가 없다고 조금 시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올 리가 없다고 믿는 구석이 검찰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거라는 걸 윤석열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휴대폰을 까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핸드폰을 까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힘이 더 세다는 거. 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윤석열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핸드폰은 까질 리가 없다. 한동훈 핸드폰만 안 까지면은 나는 형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윤석열이 너무 확신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형사법적인 문제로 가면 우리가 지는 게임이에요. 까봤더니 윤석열하고 관계 없더라. 또는 아니 관계 없더라가 아니라 밝힐 수 없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손준성은 벌금만 내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형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이유가 형사법적인 걸로 당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는 사실상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표현처럼 행상 책임,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로 탄핵을 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자격이 안 되네. 형사법적으로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자리 내려오고 났을 때 윤석열의 검찰 등이 수사를 해보니 이런 불법이 있더라 해서 처벌받은 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형사법적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 이제 어떤 헌법 법률의 문제. 그래서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농단이라 하면 특정 사람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람이 권력을 주물렀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최순실이란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윤석열한테 오면 검찰권을 이 수사권 등등을 자기 김건희나 또는 장모나 또는 사적 보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야, 손준성 핸드폰 검사했더니 조땡땡 씨가 손준성 등으로부터 받았던 거를 추적하니까 손준성 맞더라. 그게 윤석열의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일단 먼저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에서 부족하면은 바로 빠르게 수사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정조사 말고는 정치적인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수사 자체로는 증거인멸 때문에 증거를 다 인멸시킨 상태에서 그 증거를 인멸한 것도 당사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시킨 거니까 그 죄를 물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사법적으로는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냐.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구본수 이런 사람들 국회에 출석시켜가지고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그래서 그 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는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 소환시켜가지고 조사실 안에서 지그들끼리 하고 결과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처벌을 하려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때릴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그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하려면 국정조사처럼 투명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결국에는 국민들 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이 기자회견 한 것도 그런 의도라고. 형사법적으로 나는 문제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냐면 졸라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 세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기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불법하지 않아.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법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봉착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쉽게 표현하면 손준성으로부터 우리 총장님은 지킨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 생겼을 때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김웅의 기자회견은 좀 맥락이 다르다.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기자회견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같은 날 기자회견도 서로 맥락은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선 그 박근혜 때 경제 공동체라거나 이런 법리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법리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이라는 것은 이거는 행정법적인 문제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이제 형사법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지만은 결국은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계속 압박을 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법적 조치까지 연결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옵티머스 사건하고 한명숙 사건하고 이걸로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가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다. 거기다 장모 최은수는 이미 구속이 돼버린 상태인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하나 있어요. 또 뭐 남아있죠?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징계 처분 받았던 거 지금 본안소송 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당시 윤석열이를 살려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랬어요.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정치한다라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확정적이지 않다라면서 해준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와서 대선 출마해버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표적 수사라거나 아니면 청부 고발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지금 윤석열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어요.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도 행정소송의 본안 소송에서도 본안에서는 윤석열이가 저는 패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저런 악재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여기서 이제 스텝이 깨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기자회견 그거 보시면요. 이번 주 안에 전 윤석열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승질내는 사람만큼 싫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내용이 옳고 그러면 다 떠나서 승질내면 우선 짜증나요 인간이. 그렇잖아. 아까 윤석열은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승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 자체만 가지고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러다 보면 스텝이 꼬이는데 여기서 마지막 뭐냐. 우리가요 지난번에 저기 가가지고 설레반에서 조력자들 데리고 구해 올 때 상황 그 다음에 그 소식들 아시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모든 기술과 이걸 다 준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핵심은 뭐였냐면 다른 어떤 절차와 형식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게 다 마쿠 협상이었어요. 결국은 디테일은 거기서 악마의 디테일이 있는 건데 마쿠 협상에서 얘네들 내부에 있는 놈들 중에 한 놈만 입을 벌리게 만들면 그러면 증거 거기서 막 폭발하지 않겠느냐. 네, 댓글창에 네. 시민 닥쳐가 올라오고 아유 마지막에 닥치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장했다. 이게 내 말의 의도랄까 이게 의미는 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명확히 안 밝혀집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는 꼬리 자르고 끝날 거니까. 그것이 마치 윤석열한테 면죄부 주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도 그런 얘기를 완곡하게 썼잖아요. 설사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책임이다라고 먼저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순수하게 나는 법적으로 자신 있어. 이거를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위치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손준성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뭐 실형 살아야 만큼 중형이라고 생각하면 꼬리 자르기 힘들어요. 누가 시켰다는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위반 이런 거라면 이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손준성 입장에서 내가 그냥 과잉되게 충성했다라고 마무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변호사 개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막 검찰에서 징계받아가지고 막 좌천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예를 들면 얘네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다 구제될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하게 우리가 몰입을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자체가 검찰총장뿐만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새끼네. 이 이미지만 얻으면 되는 거고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게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윤석열이 다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저쪽의 윤석열은 나는 시키지 않았다. 증거 대라 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 기자에게는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다. 왜 그 장모님 10원 한 장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뭐 남한테 피해 준 거 없다라고 정진섭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지층이 안 무너지는 거거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안심하고 지지하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기자에게는 그거예요. 자기 지지층한테 표 빼지 마시고요. 홍준표 때 넘어가지 마시고 저 지지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구독 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대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윤석열이 사실상 사주한 걸로 드러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지지율이 쉽게 안 빠집니다. 짜증나. 문제는 이게 나는 내가 봤을 때 자기 지지층 빼려고 하는 그 용도로 빼지 않을 용도로 기자회견 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지지고 볶고 싸울 때 이쪽에서는 대세론 확정된 후보가 치고 가는 이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저쪽에서 그냥 홍준표 같은 사람이 조금만 더 내가 팔을 뻗으면 저거 내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철저히 계산되거나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논리적 해명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후라니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무섭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뭔데? 그렇지. 제가 무섭습니다. 이 말에 채팅창 폭파되는 줄 알아. 사람들 진짜 광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층한테는 먹힐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이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나도 가는 아까 거죠. 보면 아니 이런 걸로 나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지 지금? 그래도 왜 저러지? 윤석열 캠프에 바보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전략을 짠 거다. 그러면은 결론 나왔네요. 한동훈이는 한동수가 잡고 윤석열은 준표형이 잡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난 한동수가 왜 이렇게 믿음이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이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을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네, 문무일 때는 몰랐어요. 맞아. 민주화 돼서 그냥 쟤네들은 자기 업무만 충실하나 보다 생각했잖아요. 최근까지 일어난 일들 있잖아. 어떤 검사 새끼들은 피의자한테 술도 처먹고 놈싸는 거 가지고 술도 처먹고 지들끼리 n분의 1 뿜빠이 해가지고 김영란법 위반 아니라고 실드 쳐버리고 그리고 그 재판하다 보니까 n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나도 술 얻어 먹었다고 손드는 놈이 생기고 100만 넘으면 안 되니까 그게 내 친구. 신민 친구.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자기 부인 고소고발했다고 복수해갖고 검찰청에서 수사 정포 기획관인가 하는 새끼가 앉아서 고발장을 사실상 다 쓰고 요걸로 고발해 주시오라고 야당에다 사주를 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다른 어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쪽에도 뭔가 의뢰한 것 같은 느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건 다른 게 없어요. 논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대선하고도 무관한 거라고 생각해. 요거는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는 결정적 요소로 민주당이 써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네. 뭐 선진국마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있고 수사권 없는 검찰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적 사회에서는 이 수사권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니까. 공수처에다가 경찰에다가 또 뭐 일부는 뭐 그 특사경한테도 좀 나눠주고 네, 국세청 같은 거 나눠주고 국세청도 아마 지금 수사권 좀 있을걸요? 국세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에도 수사권 일부는 있어요. 국정원도 있고 수사권 자체가. 근데 여기 이제 수사권 완전히 뺏은 상태에서 기소 독점주도 빼버리고 기소도 이제 배심원제로 하는 거야. 기소 배심제. 이 사건 조국 장관인데 이거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배심원단한테 물어보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이게 그 용도로 써먹어야지 윤석열이 자기가 나는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저 지지해 주세요 하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민주당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이럴 때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기증 나요. 근데 아까 그 야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국정감사 꼭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데려다 놓고 왜 옛날에 그 박근혜 때인가
노회찬 의원 살아 계실 때 예. 그쪽에 국정감사를 할 때 뒤에 앉아있던 우병우 기억하세요? 예, 예, 그 느낌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음. 국정감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중요한 거죠. 윤석열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직 검찰총장이어도. 자, 새날 물러가.